네,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, 원장님. 네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뭐 기분 조절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. 뇌에 좀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음. 오히려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로 방문하셔서 네.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딱 이렇게 바로 병원으로 오기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분들한테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? 근데 오히려 우울증이나 그런 기분 장애와 같이 이런 네. 감정 조절의 어려움, 뇌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가요? 그건 네. 또 처음 들어봤는데. 그래서 다른 질병,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 치료를 해도 뭐 네. 완치됐다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울증은 실제로 완치율이 60%가 넘어갑니다. 60%요? 네. 그럼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약물을 좀 먹어야 되나요? 일반적으로 처음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를 하시면 오히려 초기에 오실수록 치료가 잘 되고 효과가. 네. 초기에 오시면은 주로 한 두세 달 정도 소량의 약물 치료랑 상담만 해도 네.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. 오히려 그냥 의지의 문제니까 마음의 힘으로 극복해야지 하면서 병을 참고 네. 장기화시켜서 만성화돼서 고질병이 돼서 오시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섭식 장애라든지 뭐 네. 중독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러니까 일반 질병이랑 똑같네요. 네, 그렇죠. 빨리 올수록 더 단기간에 치료가 그렇죠. 될 수 있고 네. 상담과 약물 치료 근데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요? 그렇죠.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왜냐면 약물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네. 약물을 좀 무서워하는 태도가 오히려 약에 대한 의존성이나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오히려 끊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요. 네. 오히려 그냥 뭐 뇌의 병이니까 빨리 약을 먹어서 빨리 고쳐야지. 감기약 먹듯이. 네, 이런 편한 마음으로 진료를 보시는 경우가 오히려 편하게 치료도 끝나고 약도 빨리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치료도 편하게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낄수록 네. 더 질병이 심각해질 수 있다. 그렇죠. 그런데 저희가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울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맞아요.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. 네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줄넘기, 뭐 달리기, 뭐 산책과 같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개선되고 우울증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산책만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요? 네, 그렇죠. 왜 그런 거죠? 왜냐하면 네.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항상 피를 펌프를 하는데 네.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30%가 바로 뇌로 가거든요. 그래서 이 뇌로 가는 혈액이 이제 산소가 풍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질수록 뇌 건강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게 걸으면 더 네. 순환이 잘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뭐 땀이 나고 네. 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도 개선이 되고 신체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도 초기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원장님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 10개쯤 봐요.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. 네.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맞아요.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서 네. 오히려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병을 키운다고요? 많습니다. 네. 왜죠, 원장님? 네, 왜냐하면 네.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은 사실은 뭐 좋아요, 구독, 뭐 이런 음.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뇌에서 일으키는 작용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킵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쾌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도파민 분비가 과도해져서 뇌가 예민해지고 불안해져서 쉬지 못하게 되고 뇌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는 나쁜 활동이죠. 듣고 보니까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일찍 자려고 누웠다가 네. 유튜브 보다가 이제 맞아요. 3시, 4시가 되거든요. 이런 활동을 밤늦게까지 하면 네. 뇌 건강이 훨씬 안 좋아지겠죠. 수면의 질도 좀 중요한가요? 떨어집니다. 그럼 한마디로 생활
습관을 이렇게 만들면 좋다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, 될까요?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유산소 운동, 스트레스 음. 관리가 중요하겠고 네. 두 번째는 밤늦게 이런 자극적인 영상 시청 같은 것들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뇌가 이제 손상된 것을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네. 이런 뇌 건강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뇌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. 원장님께서 또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, 첫 번째 일단 잠을 일찍 자야 맞아요. 되고요. 네. 그리고 조금 걷는 노력이 네. 필요하겠네요. 침대에만 있지 네. 말고. 이렇게 저희가 또 원장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아주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서도 네.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. 네. 원장님 너무 빨리 지나갔죠? 네, 너무 슬프네요. 네. 저도 슬픈 마음 뒤로하고 네. 일단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네.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네.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? 우울증은 사실 우리가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정신과 질병인데요. 사실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, 좀 우울할 때, 그럴 때 그냥 마음의 의지로만 극복해 보려고 병을 묵혀두지 마시고 초기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신다면 오히려 나의 우울증이라는 위기가 재충전의 기회가 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혜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여러분 좀 답답하시거나 우울한 감정이 드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.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또 저희 적절한 진단과 치료만 받아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저희 헬스톡톡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거 배우셨길 바랍니다. 그럼 헬스톡톡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헬스톡톡.